성경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 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향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고 할 때 무슨 뜬금없는 말일까 이렇게 싶으지만 성경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문화적 환경과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로마 문화권이고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옛날에 고대로부터 어떤 전설을 믿고 있었냐면 향기와 냄새를 먹고 사는 동물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향기와 냄새를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과학시대가 오면서 그건 뭡니까? 다 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거짓말이다. 냄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귀 사단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잡음이 또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또 뭡니까? 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세 때까지 그러니까 기원 후, 주후 1500년, 1700년까지 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냐면 용은 실제로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은 뭡니까? 본 사람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근데 과학시대가 오고 근대시대가 오면서 뭡니까? 용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설 속에 있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향기를 먹고 사는 존재는 없다. 과학시대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냄새와 향기가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린다는 학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산림욕 하잖아요. 산림욕 하면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기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도 안 듣고 또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산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그죠? 그런 들어있지요. 근데 제가 권하는 건 병원에 열심히 다니다가 안 되는 거 가세요. 초반부터 가지 말고 병원에서 나설고 있는 거 괜히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여생을 보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낫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피톤치드. 이 피톤치드라는 그 성분이 그 나무로부터 나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비 온 날 후에 촉촉할 때 그 산이 있는 곳으로 가면 여러분 기분이 다르죠, 그죠? 박하향은 아닌데 뭐가 쎄하고 기분 좋은 향이 있죠, 그죠? 육대 앞에 가서 걸어도 그 향이 나요. 그게 사람을 상당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냄새로 난치병을 살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할 때 이 냄새는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이나 냄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제사들 중에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번제라고 이야기하죠. 번제는 뭐냐면 이게 자칫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짐승을 잡았는데 살코기는 좀 먹고 뒷다리 앞다리는 누가 좀 먹고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재질 하나 남김없이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싹 다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래서 유대인들도 그 향기에 아주 민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에 대한 문화는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고
그 구약 자체에도 향을 바치는 게 있고 향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독교나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향을 만드는 문화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나라도 향 피우잖아요. 그죠? 제사 같은 거 할 때 병풍 뒤에 향 냄새 맡고 싶나 이 말은 이거는 죽을래 이 소리라면서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정치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 중동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왜 향을 피웠냐면 이놈의 그 초상집이나 제사집에 사람이 모이게 냄새가 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피웠던 게 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런 그 향들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에도 그 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면 우리 미각의 80%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특히 그 중국 요리하는 그 명장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 그 뜨거운 물로 확 올라오는 직화로 그 요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 요리사들이 오래 요리를 하면 이 후각이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금이처럼 미각을 잃어 싸움나이다 이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건강을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그 불에 항상 그 불에 뭐 음식 같은 거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이게 언제까지 익는 거 이렇게 쳐다보거나 가까이 있지 말고 올려놔서 시간이 걸리는 건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담배를 안 펴도 폐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폐가 많이 약해요. 근데 호흡과 그 냄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나 그 향에 대한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커피가 그렇죠. 커피는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게 이 대롱 하나에 커피 그 각설탕이 2개 반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 몇 개 먹으면 하루에 먹어야 될 당분을 그냥 뭐 몇 배로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달아야 맛있죠. 그러니까 파리가 뺑 돌다가 커피 믹스 있는데 여기서 푹 빠진 거예요. 파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파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커피 믹스에 빠져서. 아따 쓴맛 단맛 다 보고 죽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커피가 싸면서도 그 과학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공식적인 어린들의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량식품은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잖아 이게. 근데 저도 이거 하루에 한 봉 이상은 먹어요. 저도 한 봉 내지 2봉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근데 여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막 시골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시는 할매들 막 스테인리스 대접에다 이렇게 쪄가지고 막 뜨거운데 훅 버리고 먹으라냐. 그게 막 인심이고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명장 바리스타들이 한국에서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한 수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 한국에 왔는데 이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가 제일 많은 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바뀝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그 이탈리아 사람이 처음 본 거거든요. 커피 명장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빼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먹어보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커피 명장이야. 제가 잘 만드는 사람이 딱 우와! 이러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좋은 거 있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명장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라는 것이 여러 모양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커피는 뭐냐면 한번 봅시다. 이 커피라는 게 여러 가지 커피가 있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커피는 뭐냐면 드립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드립 커피예요. 드립은 뭐냐면 물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보통 우리 커피 가게에 가면 커피 전문점에 가면 우리 가장 만만하게 먹는 게 아메리카노라고 그러거든요. 아메리카노는 뭐냐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최고 싼 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거기서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찌란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먹으면 한 며칠도 못 짤 수 있어요. 여러분. 빡빡하고 소주잔에 넣어가지고. 근데 그걸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푹 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게 진공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커피의 맛을 많이 살려준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그 다음 또 우리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두커피로 그 목사님 방에 있는 커피 머신이 있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부르르 올라오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 자동으로 그 원두커피를 그것도 이제 그런 커피도 있고요. 그것도 가장 원두커피 먹는 것 중에 대중화된 것이죠. 그 다음 커피가 뭐냐면 이 주전자하고 이렇게 서브를 쓰는 드립커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에 가서 제일 가치 있고 비싼 커피는 뭐냐면 이 드립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지금 돈이 없어서 이 뜨거운 물 부고 갖고 이러는가 싶은데 이게 드립을 내리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커피를 잘 만들고 잘 내리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는데 5,000원 이상을 받습니다. 웃기죠? 도둑놈 같죠? 그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사먹고 집에서 내려먹고 말지. 근데 그게 가장 공이 많이 드는 커피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하고 시간하고 이걸 잘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흉내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뭐냐면 그 냄새로 먼저 먹는 겁니다. 냄새로. 그래서 커피 맛들 중에 여러 맛들이 있지만 뭐냐면 커피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제가 처음에 그 우리나라 커피 명장 중에 허영만 씨라는 분이 있어요. 만화가 허영만 말고 허영만 씨가 커피를 냈는데 그 커피를 제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커피를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커피가 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상한 맛이. 그게 뭐냐면 그게 커피 안에요. 씹맛이 있대요. 그 좋은 커피는. 커피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열매, 저 버찌 썰 익으면 씨맛 싹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맛도 같이 나요. 그거 나고 그다음 커피가 그 쓴맛 있잖아요. 그걸 스모키 맛이라 하고 그다음 과일 향도 나고 그다음 또 어떤 겁니까? 나 그걸 아직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바디감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내가 아직 그래 마셔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또 싼 데서 택배로 이렇게 내려먹는데 이 춘천에서 이정기라는 아저씨가 만드는 이 커피집이 있는데 이 집이 커피가 싸면서 제품은 좀 괜찮은 편이라서 제가 여기서 내려 먹어요. 근데 이 커피가 원두가 알이 보면 그냥 콩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콩인데 이게 원래 콩 색깔이 뭐냐면 써야 돼요. 콩이 원래 색깔이 뭐냐면 초록색이에요. 커피콩이. 염소똥? 콩 같은데 이게 뭐냐면 커피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커피 재배하는 종류에 따라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라비카라는 종류가 있고요. 로스트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카라는 건 뭐냐면 고산지대, 억수로 높은 지대. 아프리카 같으면 킬리만자로 있죠. 킬리만자로 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요. 킬리만자로 표본 있잖아요. 거기 가면 고산지대인데 산이 높으면서도 습도가 낮아요. 건조해요. 그 지역에서 커피가 가장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높은 산이나 그다음 남미 높은 산, 이 산에서 커피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잘 조절된 산에서 그 나오는 이 커피를 아라비카 커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싸게 만들 수 있는 커피가 뭐냐면 동남아에서 나오는 베트남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습도가 높잖아요. 그게 롭스타 커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라비카 커피 중에서도 가장 무난하게 먹는 게 뭐냐면 콜롬비아. 콜롬비아 지역에서 나는 커피를 제가 먹는데 왜 그러냐면 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커피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는 제가 이게 때 아닙니다. 커피를 많이 해서 이게 뭐냐면 이걸 서버라고 그럽니다. 서버. 그러니까 커피 받침대라고 합니다. 받침대. 네, 받침대. 이 받침대를 딱 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제가 물을 좀 끓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커피를 받치는 깔때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드리프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올려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놔야 되냐면 거름종이를 이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름종이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한 번 내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갈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테인리스로 된 철망이, 조그만 철망이 있습니다. 그걸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먹기 편한 건 이게 커피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깔때기 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알아볼 필요도 없는데 괜히 그러네. 이렇게 한번 안으로 접고요. 대각선은 바깥쪽으로 접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이게 열려요.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가는 커피 그라인더인데 커피 가는 기계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커피 그냥 한 대집이 갈아오면 돼요. 갈아오면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커피를 또 전문가들은 뭐냐면 커피를 갈았으면 10분 안에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커피, 그렇죠. 커피 콩도, 볶음 콩도 보름 안에 먹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커피는 이게 뭐냐면 깨하고 들깨하고 똑같아요. 볶아가지고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이게. 이것도 몇 가지로 상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이 커피들이 예민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볶는 거, 볶아진 커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볶으면 안 되겠냐 이래요. 근데 커피 볶는 기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집에서 후라이팬에다 깨볶이 볶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맛이 없는 건 두 번째고, 온 전심집이 연기입니다. 불난금에 그걸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 데피고 이러지 마이소. 큰일 납니다. 집에 소방차고 난리 납니다, 이게. 큰일 나요. 그냥 볶은 거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집사 살 건가? 그래서 이게
원두커피를 담는 그게 있어요. 스푼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이 스푼 하나가 10g이 들어가요. 10g. 10g이 뭐냐면 한 잔이 나오는 겁니다. 10g. 그래서 저는 오늘 뭐냐면 30g만 가져왔어요. 그럼 석 잔만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대로 뽑아드리면요. 이거 시골아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을 이렇게 타서 드시면 여러분 기호에 맞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드시고도 그렇게 맛없다, 내 입에 안 맞다 이럴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도 뭐냐면 이 커피는 뭐냐면 이렇게 부르륵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입에 조금씩 머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맛을 음미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모금씩 돌아가도 커피가 다른 맛을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핑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커핑은 뭐냐면 커피 원두를 갈은 걸 그대로 물에 넣어서 커피를 열어서 스푼으로 이렇게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는 줄 압니까? 정말 상놈같이 마십니다. 뭐냐면 커피를 스푼으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커피 전문가들은 커피 맛을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커피라는데 이렇게 떠가지고 이럽니다.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구나. 담배를 피우면 뭡니까? 겨울에 추울 때 담배 딱 물면 어떡합니까? 이걸 뻐끔 담배라 그러고 담배를 딱 빨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머리까지 이래가지고 쫙 내려야 이게 담배 맛이 난다고 그러냐면 이 피 맞는가? 아니 텔레비전 봤지. 그러니까 담배를 못 피우는 건 담배값만 버린다고. 그냥 담배만 버리는 거야. 필지도 모르는 게 담배값만 버리는 거야. 근데 담배를 잘 피우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 커피도 어떤 거냐면 이렇게 조금을 먹으면서 뭡니까? 코와 혀와 이 목 안으로 천천히 넘길 때 맛이 나는 거니까 이러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30g을 넣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되는 데까지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기획은 봐야 되네요. 나중에 커피 찌그레기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져가면 안 된대도. 그래서 제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것도 되게 좋은 건데요. 이게 이제 중국산을 안 좋은 걸 사면 이 안에 그 톱니가 되게 싼데 나중에 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안에 톱니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몸에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단단한 철로 되어 있는 거. 안 그러면 전동 이게 좋죠. 근데 가장 운치가 나는 건 이거 뭡니까? 이 밀링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죠. 손으로 하면 가장 운치가 안 나죠. 그렇게 쉽지 않아요. 힘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아주 쉽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다 갈린 게 되는 거죠. 예. 옛날에 우리는 예. 잘한다는 예. 예. 사양운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커피를 드신 분들은 또 그러죠. 이 커피 갈 때도 향이 되게 많아냅니다. 조금씩 나죠? 이 향을 벌써 갈면서 향을 느끼면서 이제 커피 마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요. 예. 장수. 네. 그래서 여기다 넣고요. 조금 내가 더 넣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내 남은, 가방 주인인데 앞에서 그러니까. 아주 여가지 남은 거 내주세요. 예, 그럴게요. 냉장고에 넣으면 그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은 신세대. 그래서 커피도, 왜냐면 드립용 커피가 가는 정도가 또 따로 있고요. 아메리카노는 그 에스프레소로 가는 커피 그 곱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곱게 갈면 이제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굵게 갈으면 언제가는 이제 드립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더 갈게 좀 열어주세요. 예. 오, 또 되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지금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커피를 볶는 게,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커피를 볶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커피 볶는 걸 우리나라에서 배우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고 엘살바도르나 미국에서 배워온대요. 이탈리아나. 그러니까 이 커피 내리는 것도 이 나라는 유학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한 거죠. 차라리 한국에서 명장들이 나와서 커피 가는 거나 볶는 걸 가르쳐주면 참 좋을 건데 어디든지 이거 학력 장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없어요. 저는 이거밖에 못하지 다른 커피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커피를 보면 이 커피가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30g쯤 돼요. 근데 이제 30g쯤 된 커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 허양마씨는 아주 멋지게 하던데 양다리에 힘을 주고 수평으로 배꼽에 넣고 척척척척척척 이러면 이게 수평이 된대요.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그래서 그냥 비스듬하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향이 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커피 향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요. 커피를 잘 팔라고 커피가 안 팔린다고 커피 전문점에다가 오뎅 팔고 떡볶이 팔면 절대 안 됩니다.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커피집에서. 커피 냄새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장사 안 됩니다. 차라리 문을 닫으면 닫았지. 거기다가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불고기 볶고 막 이러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 방에 있는 것을 주전자로 와서 끓여왔는데요. 보통 물을 끓이면 물은 몇 도씨에서 끓습니까?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100도에서 끓은 데다 이제 이걸 뭐냐면 이게 드림용 주전자가 따로 있어요. 집에 주전자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이 끝이 아주 얇아야 돼요. 얇게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주전자에다 붓게 되면 한 90도 된답니다. 손가락을 넣어도 내가 90도인 줄 알아야지 뭐. 그래서 여기 보면 한 1리터 가까이 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 뚜껑을 이렇게 구멍이 달린 이쪽으로 밖으로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고급 이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에 온도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90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식으로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사람은 정말 까다롭게 해요. 그리고 물도 아무 물을 쓰면 안 되고요. 수돗물을 쓰면요. 커피는 맛이 안 나요. 소독 냄새가 싹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어떤 고급 커피 전문점에 가면 우리 집은 뭐 프랑스제 에비앙 물을 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비앙 물보다도 더 좋은 게 수돗물밖에 없을 때는 뭐냐면 삼다수 커피가 제일 좋답니다. 삼다수 물이요. 제주도 물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정수기 물하고 지어서 놓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물은 없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커피를 뜨거운 물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요. 이게요. 고수들과 이제 비고수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촘촘하게 돌아가요. 근데 비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확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중간한 이제 차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마른 커피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약간 커피만 적시게 됩니다. 근데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커피를 골고루 내린다고 그래서 이 종이 있죠. 종이에다가 물을 부으면 절대 안 돼요. 종이는 피하고요. 그러면 종이 냄새를 먹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볍게 한번 돌리면서 커피를 약간 적시겠습니다. 적시고 나서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또 뭡니까? 뜨거운 물을 만나서 냄새가 또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냄새를 또 느끼는 겁니다. 별걸 다 하네 싶으죠, 진짜. 무슨 목사가 별걸 다 하네 싶으죠. 또 뜨거운 물을 만나는 향기가 또 나죠, 그죠? 뜨거운 물을 나는 향기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번 오른쪽으로 3번 내지 4번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요. 또 이제 그 물이 내려나오면 또 왼쪽으로 제가 한번 돌리고요.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을 제가 이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돌릴 때 뭐냐면, 이렇게 또아리를 틀듯이 간절히는 다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천천히 돌려야 돼요. 근데 잘 도는 명장들은 그걸 그렇게 잘 돌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얼마나 예민하냐면,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한번 돌리면서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아서, 내 손가락을 안으로 놓고, 엄지손가락을 위에 놔서, 그 다음 흔들리지 않게 여기를 잡고요. 그래서 하체가 중요하다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체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가운데로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똑똑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돌리면 거품이 한가득 올라오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커피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커피와 그 가스와 뜨거운 물이 만나서 이렇게 푹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신선한 커피일수록 커피 가스, 이 빵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중에 파는 스타벅스나 뭐 커피 전문점 커피들 있잖아요. 돌려도 이 가스가 안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커피를 볶아서, 미국에서 볶아서 배를 타고 한 달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 커피 산화된 겁니다. 그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커피 명장들 중에는 이렇게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근데 또 어떤 명장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뜨거운 물을 타서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 또 강원도 강릉에 가면 지금 커피촌이 생겼어요. 커피 전문점이 쫙 늘어 있어요. 그게 명장 중에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배운 할아버지가 한 사람인데, 박이추라는 할아버지 전문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할아버지, 뭐, 특별히 뭐,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넣고 그래요.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늙어서 팔이 아팠어. 그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은 이렇게 돌리고, 한 번은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 다음 또 바깥쪽으로 한번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뽀글뽀글 가스가 올라오죠. 그죠? 이 가스가 올라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커피가 신선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이유를 알겠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 손님은 줄 서가지고 있는데 싼 거는 빨리 빼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에스프레소 머신 기기가 비싸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도 비결이 있어요. 그 서울의 홍대 근처에 카페촌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부스만 얻어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요거 2개만 가지고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만들고요. 뭐 설탕도 안 넣고요. 그런데 뭡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전문을 해서 이제 도 같아가지고 대박이 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커피 아무것도 안 해요. 드립커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킬리만자로 커피도 있고, 뭐, 에디오피아 커피도 있고, 또 뭡니까? 블루 마운틴 커피도 있고, 여러 뭐 커피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선호하는 커피가 뭐냐면 에디오피아 커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의 킬레만자로산에서 에디오피아 커피를 생산해내는데 그 에디오피아 커피가 왜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에디오피아 지역이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일수록 이 커피에 농약 많이 칩니다. 농약 많이 쳐요. 근데 에디오피아 커피가 왜 좋냐면 커피 키우는 데가 꼴짝이 산꼴짝이라서 농약을 찌고 못 가. 그래서 그 커피가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럼 제가 반대쪽으로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 명장들은 이 커피를 얼마나 물을 또 잘 떨어뜨리냐면 이렇게 떨어뜨릴 때 물이 이렇게 저는 일렁일렁 일잖아요. 그죠? 근데 커피 명장들은 물이 일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물 조절을 잘해서 커피를 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일렁거리지 않으면 뭐냐면 먹은 것만 가지고 같이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먹은 것만 가지고 같이 내려오면 뭔가 쓴맛이 더합니다. 쓴맛이 많이 없어요. 근데 물이 일렁거리면 먹은 거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커피의 그 불필요한 쓴맛 있잖아요. 그걸 같이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죠, 아직. 우리 할머니는 걱정이, 저 씹은 걸 내한테 돌리려는가 봐. 막 걱정이 대사이네. 조금만 드릴 테니까. 또, 입에 안 맞으면 안 드셔도 돼요. 이건 취향이니까. 지금 저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취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맞다나 장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할머니 두 분이 갠세이가 많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받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립니다. 예. 그래서 좀 기다려 볼게요. 예. 그래서 아까 인숙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커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나오는 사양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양 원숭이에다가 억지로 커피를 먹여요. 먹이면 커피가 독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똥을 싸면 그걸 가지고
가공에서 이제 커피를 파는 사양 커피를 루악 커피라고 이야기해요. 루악 커피. 그게 세계적으로는 많이 팔려도 한국에는 설마 팔릴까 하면서 하얏트 호텔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한 잔에 사양 커피 그것만 가지고 루악 커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커피하고 섞어가지고 파는데 한 잔에 5만 원씩 하죠. 그런데 없어서 못 판대요. 이놈의 나라는. 근데 맛을 알고 파는가 모르겠어요. 맛을 알고 먹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급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그 일본 사람들이 보면 이 녹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녹차 먹는 방식을 그 유치원 때부터 가르칩니다. 애들한테요. 근데 그 녹차 먹는 방식이 아주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녹차를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고요. 마시는 방식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차를 만약에 이렇게 다 놨을 때요. 만약에 여러 명이 먹는다고 녹차잔을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녹차잔을 놨으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원래 커피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종이컵이니까 제가 이렇게 놔드리는데 뭐냐면 그 사기 그릇으로 됐으면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 넣죠. 그래서 그 잔을 데피는 겁니다. 데피고 그다음 그것을 버리고요. 그다음 녹차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4사람이면 녹차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다 부으면 안 돼요. 3분의 1 내지 반을 이렇게 붓고요. 그다음 뭡니까? 다시 이렇게 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갑니까? 맨 뒤아가 가장 진하고 처음이 가장 연했으니까 농도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일본 사람들이 다 도라고 그래요. 다 도. 도를 닦는 거라고 해요. 차를 마시는 거. 다 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도 뭡니까? 좀 참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도를 닦는 겁니다. 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커피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긴 이 커피가 금방 내려오는 커피가 비싸니. 이게 비싸다.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이제 조금씩 이게 지금 원래는 2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예, 너무 진해서. 근데 우리가 그 일반 가루 커피를 그 물에 탄 거하고는 다릅니다. 원두 커피는 연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넣고 물로 희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씩만 드릴게요. 그냥 제발 해드리는데 갠셈만 안 나면 됩니다. 맛도 없다 이러지 마세요. 그 집에 가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정신 드는 사람 마음 상하게 이러지 마세요. 바리스타가 이 알갱이 커피요 40년 전에 먹어보고 진짜 이런 맵시 막으려면 좀 비싼 데 가야 돼. 만원 주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물로 제가 희석해서 물에 희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래 살고 보니까. 근데 이게요. 저도 이 주전자가 되게 비싼 게 많아요. 비쌀수록 좋긴 좋은가 봐요. 보온도 되고요. 물이 오래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막 청동으로 된 거는 한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남대문 시장 가서 이 만 얼마짜리를 샀더니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요거는 지금 D입니다. 이거 잘못 잡으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싼 걸 조심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원두 그거를 열내고 당장을 하면서 한 먹고 주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가게에서 파는 원두를 사면요. 이 맛은 나지는 않아요. 제가 보장하건데. 그래서 이 커피를 볶는 명장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택배로 이제 받죠. 돈도 없는 게 참 뺄짓도 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넌 담배 안 피잖아! 자, 여기 두 분요. 예, 또 저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에리밖에 안 나왔네요. 좀 나눠 드셔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후루룩 마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쉬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또 커피 이어서 나와. 안 돼요. 이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만 먹으면서요. 코로 받아들이세요. 코로. 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 입을 머금고, 코로 받아보세요. 입을 머금고, 코로 받아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맛까지 찾을 수 있냐면, 신맛을 찾을 수 있어요. 약간 과일 신맛 나죠, 그죠? 신맛 나죠? 그 다음, 구수한데 그냥 구수한 맛이 아니고, 아주 기분 좋은 구수한 맛이 나죠, 그죠? 근데 많이 없는 게 탄맛이 많이 없죠, 그죠? 네. 이게 진짜 원두의 드립커피, 이게 커피인 겁니다. 이게 진짜 커피 맛인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커피 종류가 되게 많아요. 또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커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낌만 한번 받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커피를 팔려고 온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드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커피의 향기는 스모키한 맛, 신맛, 그 다음 뭡니까? 커피의 어떤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바디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디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를 드시면 안 된다니까. 조금씩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먹는 건 자기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맛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건 뭐냐면 아는 사람만 그 냄새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냄새가 이거 먹고 이래 되지 그 냄새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생각하고 아는 사람만 이해하고 아는 사람만 판단하는 냄새가 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셔본 사람이 이런 맛을 다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해해야 그리스도를 향한 냄새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음미하고 지금 커피 마시는 것처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하고 또 커피를 갈면서 냄새를 맡고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또 다른 향을 맡고 그 다음 또 입에서 신맛도 느끼고 단맛도 느끼고 떫은 맛도 느끼고 바디감을 느끼고 스모키 향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음미하고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냥 냄새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느끼는 냄새다. 그러니까 예쁜 잔에다가 더 금상첨화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쁜 잔에다가 바람하고 같이 그 박진이 그러잖아요. 공기 반, 소리 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노래 제일 잘하는 이승철이 공기 반, 소리 반 그게 도대체 뭐고? 이러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그래도 이 커피를 마실 때 그러니까 코에다가 잔을 담아서 이래 하면서 그 커피를 마시면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음미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 믹스도 그 나름대로 괜찮아요. 저도 한 번씩 좋아하니까요.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시니까요. 그런데 너무 자극적인 거, 원두 커피를 마시더라도 일반 커피점에서 제일 안 좋은 커피는 이거 우리는 방송 안 나갈 때니까 일반 커피점에서 제일 안 좋은 커피가 파스쿠치 커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안 좋은 커피예요. 그 담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파스쿠치 커피가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게 되죠. 중독되게 되면 그것은 맛을 모르는 거예요. 중독되면 맛을 모르는 거예요. 더 자극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더 자극되고 더 자극되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더 음미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깨달으려고 할 때 느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냄새뿐만 아니라 향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향기는요, 냄새하고도 비슷하면서도 차원이 다른데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향기란 이야기를 하냐면요,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향기라고 이야기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왜요? 그들 문화가 그렇게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이 지금 어디 지배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더불어 모든 지역이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죠. 로마라는 제국은 대제국이고 식민지를 건설한 대제국이잖아요. 그러면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전쟁을 해서 돌아오면 이 로마 백성들은 지금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향을 피우게 됩니다. 장군이 개선을 할 때 이 로마 지역 사람들은 장군을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으로 꽃가루만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향을 쫙 피우면 온 동네가 향 냄새가 나면서 우리 황제가, 우리 장군이 승리하여 돌아오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성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신전에서 마지막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승리의 향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냄새 나면 안 되고 딱 만나면 뭔가 기분 좋은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다가 들으면요, 야 이게 무슨 냄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와, 이 무슨 냄새지 지금 느껴진다고. 지금 또 여러분이 깊이 들어있으니까 커피 향이 또 많이 죽어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이 향기가요. 그러니까 모든 쪽이 심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란 말은 이제 뭐냐면 승리를 몸에 품고 있고 승리를 뿜어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승리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물어보면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두 번째는 현재까지 없거나,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감당해야 한다. 다시 물어보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승리의 기쁨과 향기를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중에 누가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내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럴 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든 사망의 향기든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그 향기를 감당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그 복음의 승리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감당해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냄새, 이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냄새, 이 향기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강 목사님 내렸으니까 강 목사님 취하고 강 목사님 다 알아서 해야지.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다 마셨잖아요. 공범이요, 공범. 여기에 농약 탔어요. 다 죽어요, 이제 나하고 같이. 그래 말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다 같이 마셨으니까 뭡니까? 다 같이 이 향을 느꼈으니까 뭡니까? 이 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지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럴 때 뭡니까? 이제 내 몸을 잘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잘 감수하십시오.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지금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왔을 때, 와, 이 안에 이게 무슨 냄새고 이거? 무슨 냄새고? 커피 안 내렸어, 커피. 이것처럼 뭡니까? 우리 목욕기에 들어왔을 때, 야, 이게 무슨 분위기고? 예수 분위기 알고 예수 분위기.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길 가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절에 보살인지, 이게 어디 동네 깡패인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서 막 악취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커피 팔러 안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럿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그만 잔에, 반도 안 되는 커피 잔에도 이 커피 냄새가, 커피 향이 가득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이 승리의 기쁨이 내 옆에 사람, 내 이웃, 내 가족들에게도 모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커피가 향기를 머금고 푹 뿌리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으로서 향이 가득하고 또 밖으로도 가득 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서 이제 악취는 지워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존귀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커피 한 모금에도 내 입과 내 코와 내 온몸에 하나님 그 향이 가득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 향을 맡을 수 있듯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되어서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종기되어서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4일 7시 30분 성탄 저녁 꼭 오십시오. 수요일 7시 30분, 목요일 오전 11시, 수요일 7시 30분, 목요일 오전 11시 꼭 오셔서 성탄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